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 유형 14번 확률적 표본 추출에서 군집 집락 표본 추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군집 표본 추출, 집락 표본 추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할 때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개개인을 뽑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집단 자체를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모든 중학교 학생들의 리스트를 뽑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일단 뽑는 거예요. 중학교를 뽑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사람들을 뽑거나 학급을 뽑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군집 표본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먼저 누굴 뽑는 거예요? 그 집단을 하나의 집단을 뽑는 게 군집 표본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표본 추출의 단위가 개인이 아닌 군집, 집락인 표본 추출 방법이고, 구성원이 존재하는 집단을 표본 추출 단위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그 단순 무작위라든지 체계적 표집이라든지 아니면 계층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뭘 나누고 뭔가를 해서 사람들을 뽑거든요. 근데 이거는 뭘 뽑냐면은 집단 자체를 뽑고 그 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을 전부 다 이제 연구를 하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표본 추출 틀이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수준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우리가 어 계층적 표준 추출 방법에서도 뭐였어요? 층화표본 추출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뭐 1단계 층화표본랑 2단계 층화표본에서 맨 처음에 지역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지역 나누고 하다 다시 또 성별로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눴잖아요. 군집도 마찬가지예요. 군집을 하나 뽑고 그 군집 안에서 또 군집을 만들었고 또 뽑고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뽑는단 말이에요. 중학교들 몇 개를 뽑았어. 그리고 그 중학교 안에서 특정 클래스, 그 특정 반만 뽑는 게 이제 2단계 군집 표본 추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군집은 모두 모집단을 대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군집 간 상호 동질적, 우리가 아까 층화 표본 추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군집 간 상호 이질적이었죠. 이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중학교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중학교 A 중학교, B 중학교, C 중학교, D 중학교를 뽑는데, 중학교면은 중학생이라고 하면은 그 중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중학교들끼리는 다 비슷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군집 간 상호 동질적이라는 거고, 군집 내에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구성에 존재한다. 이건 군집 내 상호 일적이에요. 우리가 표본 추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계층 내 상호 동질적이고 계층 간 상호 이질적이었단 말이에요. 요거는 A 중학교하고 B 중학교가 있어요. 그럼 A 중학교하고 B 중학교가 있으면 얘 둘은 중학교라는 점에서 A 군집과 B 군집은 서로 동등해요. 그러니까 군집 간 상호 동질적이고, 이 중학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굉장히 여러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호 이질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각각의 군집은 모두 모집단을 대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중학생을 연구하고 싶었잖아. 그래서 중학교 자체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속성은 중학교의 속성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각각의 군집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장점. 군집 표본 추출은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이에요. 층화 표본 추출보다도 더 간단해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층화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층화 변수 설정하고 그다음에 각각 여기서 또 무선 표본 추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나 중학생 연구하고 싶어. 그럼 서울에 있는 중학교 랜덤으로 뽑아. 이것만 하면 끝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다음 단계도 있긴 한데, 어쨌든 프로세스 상에서는 훨씬 더 간단하게 이제 표본 추출할 수 있고, 이 전체 모집단 목록에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쉬우면, 자, easy come, easy go. 그러니까 쉽게 얻은 게 있으면은 쉽게 가죠. 이것도 이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나 아니면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통계나 연구 방법론이나 아니면 일상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으면 제한점이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도 뭔가 한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 군집의 전체적인 특성이 상호 동질적이나 군집 내 이질적 특성이 극단적인 경우 출처된 군집에 따라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A 군집, 그러니까 A 중학교를 뽑았어요. 이 군집 안에 아이들의 특성이 정말 극단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극단적인 거를 뽑았을 때 얘네들이 과연
물론 내가 중학교를 뽑았기 때문에 중학생의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집단들만 연구를 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원래 연구를 하고 싶던 이 중학생 집단의 어떤 모집단과 약간 좀 모집단이 멀다라기보다는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을 구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표본의 크기가 동일할 경우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혹은 층합 표본 추출보다 표본 오차가 굉장히 크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군집 간 상호 동질적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뽑았을 때는 그런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군집을 세분화할수록 각 군집별 상호 동질적 특성이 감소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A 중학교를 뽑았어. A 중학교에서 특정 학급을 뽑았어. 그러면 이제 군집이 이제 전체 큰 군집에서 요만큼의 군집이 다시 또 떨어져 나온 거죠. 그럼 이 안에서 다시 또 뭔가를 또 뽑아. 자,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게 그 사각형이 점점 작아지면서 굉장히 특수한 그 구성원들을 뽑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동질 특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표본 오차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에서 얘를 뽑을 때 생기는 오차예요. 걔네들이 점점 이제 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평균은 전체의 특성을 요약을 해주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무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의 점수들을 반영을 해서 평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누구 하나를 뽑는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평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한 사람을 뽑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전체 모집단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수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평균에서 떨어진 편차라고 하는 게 생겨요. 걔가 우리가 이제 그 값이 굉장히 작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군지 표본 추출 과정을 그림을 그리면은, 자, 모집단이 있으면 얘를 군집 내 상호 이질적이면서 군집 간 상호 동질적 A, B, C, D, E, F, G, H, I라는 중학교를 다 뽑아요. 뽑아서 그 중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연구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다시 또 학급별로 나눠가지고 또 뽑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2단계 군집 표집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뽑힌 어떤 그 표본은 과연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다. 층화 표집도 마찬가지고 군집 표집도 마찬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 방법이나 표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연구 목적에 맞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서 사용한 표집 방법은 580개 초등학교 모집단에서 5개 학교를 이미 표집하였다. 이미 학교를 표집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는 뭘 떠올리면 돼요? 사람을 표집한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을 표집했구나 라고 하면서 군집 표집을 떠올리면 돼요. 선택된 학교마다 2개의 학급을 또 임의로 선택해서 그럼 얘가 1단계에서 2단계예요. 또 선택 학급마다 5명의 학생들을 임의 선택해서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지를 조사했다. 5명의 학생들을 이미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군집 표집하고 여기서 2개의 학급을 임의로 군집 표집한 여기서 다시 또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해서 5명을 선택해갖고 학원에 다니는지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5명의 학생들을 임의로 선택했으니까 단순 무슨 표집이냐? 아니, 그러니까 단순 무슨 표집이 사용된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군집 표집을 사용한 표집 방법 연구 설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군집 표본 추출법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건 소집단을 이용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집단을 이제 표본 추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모집단 목록이 없는 경우에 매우 유용해요. 모집단 목록, 그러니까 개개인의 리스트가 없고 그냥 어떤 집단들이 있을 때 집단을 쑥쑥 뽑으면 되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은 효율적이죠. 그쵸? 우리가 뭐 난수표를 할 필요도 없고 그거에 따른 모집단 목록을 갖다가 만들었고 하나씩 넘버링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뽑듯이 한 집단을 쑥쑥 그냥 뽑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군집 단계가 많을수록 표본 오차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군집 단계가 많을수록 어떤 값이 뽑힌다고요? 극단적인 어떤 사례들이 뽑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군집 표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다른 기출 이용해서 다시 또 다른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